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앞두고 코스피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사상 최고치 3,500선을 넘었습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코스피 지수가 이제 집계되기 시작한 게 1980년도에요. 1월 4일 날 100으로 출발했는데 100으로. 지금 3,500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45년 만에 35배가 오른 겁니다. 상당히 좀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대내외적으로 보면 미국은 사실은 좀 불안하지만 그래도 나흘 연속 상승세예요. 셧다운 악재를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버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우리 시장이 반가운 게 반도체주의 기환입니다. 시가총액 1위, 2위. 삼성전자가 9만 전자를 오늘 찍었고요. SK하이닉스는 4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둘 다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그동안 증시 상승 주도했던 게 뭐예요? 조방원, 조선, 방산, 원전. 근데 지금 뭘 갖고 있어야 되느냐? 금반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금융주, 반도체주, 지주회사. 특히 반도체의 경우에는 오늘 삼성전자 그 무거운 주식이 4% 넘게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두 자릿수 10%가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물론 어제 이른바 이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 스타게이트라는 이 프로젝트에 양사가 참여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훈풍을 제공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에브리싱 랠리예요. 미국 증시도 사상 최고지만 한국 증시도 사상 최고이고 금 가격도 좋고요. 여기다 비트코인도 전고점을 돌파할 지금 목전에 와 있어요. 11만 달러 기준 8,000달러 넘어서 지금 원화 기준 1억 6,990만 원이니까 거의 1억 7천만 원에 이제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삼성과 SK가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 이유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하기로 했다. 이 소식인데 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사실은 외국인들은 시장 참여가 좀 불안해요. 왜냐? 국내 주식 투자해서 이득을 나도 지금 환율이 너무 좋잖아요. 1,400원이에요. 환차 손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의 1조 9천억 원, 2조 원 가까이 국내 주식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2조 원 넘게 샀어요. 근데 더 사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국내 증시는 배고프다. 라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지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역점 사업이에요. 지난 1월 오라클, 오픈 AI 그리고 이제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합작을 해서 2029년까지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 무려 20곳을 지어서 AI의 주도권을 미국이 가져가겠다라는 프로젝트예요. 여기에 삼성과 SK가 합류합니다. 삼성과 SK 어떻게 합류를 하느냐? 지금 가장 이 AI에 필요한 게 구동칩, 이른바 고대역폭 메모리가 매달 한 90만 장씩 필요한데 이게 최대 100조 원 가량의 매출을 낼 수 있는 이 부분에 우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그러면 물론 자체적으로 미국의 데이터 센터 쓰이는 데도 이제 매출이 나겠지만 국내에도 지금 AI 산업 발전을 위해서 삼성은 지금 보니까 포항에다가 SK는 전남에다가 전라도에다가 이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금산분리라고 해서 대기업의 경우에는 금융자산의 소유를 좀 막아봤어요. 근데 이것까지 풀어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지원에 나서겠다라고 하다 보니 지금 오늘 반도체주들은 정말로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호재가 많아요. 이미 4분기에는 전략적 고객들한테 최대 30% 가격 인상을 예고한 상황이고 여기다가 모건스테인리가 지난해만 하더라도 반도체 겨울이라고 했는데 입장을 바꿔서 슈퍼사이클이 오고 있다. 여기다 노무라가 합세하고 있습니다. 노무라도 상당히 국내 증시에 대해서 부정적 경향을 갖고 있는 외국계 증권사인데 슈퍼사이클에 동조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건스테인리의 경우에는 내년이 아니라 2026년이 나야지 반도체 정점이 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 지금 외국인 지분율을 보게 되면 5월 달에 50% 무너졌어요. 그러다 지금 51, 2% 정도 육박하고 있는데 과거 가장 잘 나갔을 때가 어느 정도였느냐? 58% 외국인 지분율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으로는
사모을 것이다. 근데 사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야, 추석 전에는 팔아야 돼. 예. 야, 최장 열흘 동안 트럼프가 어떤 리스크를 날지 아무도 모르고요. 환율도 좀 불안해. 예. 여기다 유럽도 재정위기가 좀 꿈틀꿈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 요인 때문에 차익 좀 실현하자라고 했는데 전문가들의 예견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그런 뉴욕 증시 상황도 어쨌든 계속 강세로 마감하고 있고 뭐 셧다운이나 금리 인하 가능성 이런 것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사실은 이제 이른바 학습 효과라는 게 좀 무서워요. 7년 전에도 미국은 셧다운입니다. 근데 그 시점 미국의 셧다운, 연방정부가 일시적으로 일을 안 하게 되면 연방공무원 80명이 일손을 놔요. 자의반 타의반도 일을 하지 않습니다. 월급을 주지 않는데 나오지 않는데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공공기관이 멈추고요. 비행기가 멈추고 각종 이제 여러 가지 업무, 공공 시스템이 다 마비가 되는데 그런데 결국 보면 민주당과 공화당의 힘겨루기예요. 당시에도 이제 7년 전에도 한 35일 정도 정말로 미국 이제 이 연방 공무원이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야, 증시는 이후에 별로 타격을 받지 않았네. 라는 학습 효과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압도하고 있는데 오늘 발표됐던 이제 ADP의 민간 고용 데이터가 나왔더니 민간 고용 지표가 너무 좋지 않아요. 예. 이 얘기는 뭐냐? 아하, 미국의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구나. 라는 이제 사실로 기결되다 보니까 오히려 셧다운 우려보다는 이제 금리 인하가 투자 심리를 더 북돋우면서 다우 지수, S&P 500 지수는 모두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또 오르고 있는 것이 금값이지 않습니까? 금값 또 최고치 경신했는데 올해 초 이후에 거의 50% 정도 뛰었다 하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는 그러게요. 걸까요? 금 갖고 계세요? 아니요. 아니요. 이게 1g 가격이 17만 원 넘어서 1g. 1g. 예. 3.75는 이미 77만 원 가격이 돼서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세공이 포함한 거예요. 어허. 자, 그러다 보니 이제 김치 프리미엄 한국에서만 유독 이제 국제 거래에 비해서 달러 환산을 한다 하더라도 한 10% 넘는 웃돈을 주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환율의 영향이 커요. 환율이 워낙 원화 가치가 지금 이제 1,400원 위로 웃돌다 보니까 그런데 특히나 이제 달러는 약세거든요. 근데 원화는 달러보다 더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예. 여기다 안전자산 이 연방 이제 정부의 이제 셧다운까지 겹치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공급보다는 대부분의 금을 수입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의 어떤 이제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처럼 이제 10%가 넘는 이제 프리미엄이 있는데 늘 그런 얘기예요. 아유, 진짜 장롱에 있는 거 팔아야 되냐라고 근데 팔로 직접 가보면 7, 80만 원 못 받습니다. 그래요? 부가세를 본인이 내야 되기 때문에 60만 원 밑으로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이라는 건 이게 자산, 올라갈 때 파는 자산이 아니라 그냥 차곡차곡 쌓아둔다라는 느낌으로 왜냐하면 중앙은행들이 계속해서 이 달러 비중을 줄이다 보니 오히려 금 안전자산으로 계속 갈아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요까지 감안하게 되면 금은 좀 더 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다 오른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자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세계에서 돈 많은 사람들 참 많지만 머스크의 사례가 요즘에 기사화 많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5천억 달러의 자산가가 됐다. 5천억 달러 찾아보면 우리 700조 원이 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테슬라 주가 뭐 이런 것도 연관이 되겠죠. 맞습니다. 우리 대신 대미 투자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그동안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해서 굉장히 갑질을 많이 했잖아요. 예. 미움도 많이 받고 전기차가 캐즘이라고 해서 팔리지도 않았어요. 중국에서는. 그래서 주가가 올해 아마 220달러까지 떨어졌는데 오늘 종가를 보니 450달러. 그러니까 올해 저점에서 2배 넘게 오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자산 가치가 5천억 달러, 이게 환산하면 700조 원이에요. 네. 우리 올해 예산보다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난해 이제 4천억 달러를 넘겼는데 불과 10개월 만에 거의 140조 원 가까이 이 부가가치가 올랐는데요. 마스크가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는 건 테슬라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요. 지난 6월 기준 테슬라의 지분을 12.4% 정도 이제 이 머스크가 갖고 있는데 이 지분 가치가 높은 것도 마찬가지고 다시 이제 너무 주가가 안 좋고 경영 상황이 안 좋으니까 복귀한다고 하면서 정부 네. 요직을 내놨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벌려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경영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투자자들로 하여금 심리 안정이 좀 기여하지 않았느냐라는 평가인데 문제는 이게 가장 먼저 700조 원 돌파했는데 이제 조만 달러라는 조만장자, 예, 조만장자라는 게 아마 업계에서는 자 이런 속도로라면 한 2033년 이전에
머스크가 가장 먼저 조만장자로 이제 등극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이분이 남아공 출신의 이민자입니다. 그렇죠. 네. 예, 저희가 또 그래도 뉴스로서 또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뭐랄까 저희가 이제 투자하는 뭐 머스크 같은 사례들, 뭐 금 오른다, 주식 오른다 이런들 얘기만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 이런 흐름에 나만 투자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맞아요. 것 같아요. FOMO라고 합니다. 예. Fear of Missing Out. 야, 나만 이 상승장에 소외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맞아요. 우리는 집값에 대해서만 굉장히 그래 왔는데 사실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양분돼 있어요. 하나는 이게 빚을 내서 신용잔고라고 합니다. 빚을 내서 이 지금 상승장에 올라타야 되느냐라는 한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무슨 얘기냐. 우리는 박스피는 돌파하기 어려워. 당장 공매도 하자. 공매도가 있어요. 한 2대 1인 것 같아요. 상승 쪽에 베팅하시는 분 2라면 하락 쪽에 베팅하시는 분도 의외로 많아요. 그렇죠. 근데 무슨 얘기냐. 그 후자에 계신 분들이 말씀하셨던 야 이번 나만 지난해까지는 미국 장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굉장히 수익을 많이 얻었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올해 수익은 우리나라가 아마 지금 지수 기준 연초 대비 무려 45% 올랐어요. 주요 20개국 가운데 단연 상승률 1위입니다. 예. 물론 지난해 너무 안 좋았어요. 코스피 거의 10% 가까이 떨어졌고요. 코스닥은 21% 넘게 빠져가지고 전 세계 수익률 하락 1위가 우리나라 증시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상황이 반전했기 때문에 일부 사실은 이게 정부의 정책적 실패도 있어요. 6월 말까지 굉장히 좋다가 7월에 세법 개정안 발표하면서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또 강화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그래 역시 국장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미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국장 복귀는 이제 지능순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게끔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유동성 장세예요. 어쨌든 지금 부동산 대책 조만간 또 나와요. 예. 또 나오는데 부동산으로 가는 유동성을 주식이나 자산으로 이제 옮기겠다고 얘기한 만큼 아마 유동성 장세에서는 수시로 사고 파는 것보다 그냥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물어보면 여자분들은 삼성전자 갖고 있어요. 5만 전자 할 때도 안 팔고 계속 꿋꿋이 갖고 있는데 남자분들은 이미 6만 전자, 7만 전자 오니까 팔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오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유동성 랠리에서는 자꾸 파는 게 아니라 그냥 갖고 계셔야 되는 장이 맞습니다. 뭐 남녀라기보다 뭐 사람마다 다른 거겠죠. 개인의 의견도 듣겠습니다. 네, 예. 수익 나셨나 보네요. 자, 그리고 국내 경제를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는데 8월에 1.7까지 떨어졌다가 9월 한 달 만에 다시 2% 올라섰습니다. 어떻게 맞습니다. 보셨어요? 8월에는 SK텔레콤 사태로 인한 통신요금 인하 효과로 1.7% 찍었는데 다시 또 지난달에는 2.1%까지 뛴 겁니다. 예. 가장 걱정되는 게 먹거리 물가, 가공 물가, 외식 물가가 뛰고 있다는 거예요. 축산물을 포함해서 쌀. 그동안 이제 쌀 가격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20kg짜리가 6만 7천 원까지 뛰었어요. 정부가 여기 킬로그램당 3, 4천 원씩 보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쌀값이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빵과 커피 가격이 뭐 6%, 15%씩 올랐어요. 예.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 3년 8개월 만에 이런 먹거리 가격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르다 보니 뭐 한 달 만에 이제 지수는 2%대로 이제 물가 지수는 올라갔지만 근원 물가 이게 이런 변동성이 큰 걸 빼고도 근원 물가도 2% 오르다 보니 최근 물가는 아마 더더욱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이 수요가 가장 많은 이제 9월 그리고 10월 이제 추석 지나고 나서 이런 물가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2% 내외의 물가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걸 잡을 방법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매점 매석 그리고 뭐 유통 업체들의 어떤 이제 가격 관리 그리고 이제 가공식품 업체들의 어떤 담합 뭐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사실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한 건 사실은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아요. 우리 옛날 뭐 기재부의 경우에는 수박 오르면 수박국장, 달걀 오르면 달걀 뭐 이런 식으로 좀 해봤는데 그다지 크게 효과는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 기존 이제 가격 통제식 접근보다는 이건 일시적 효과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원자재 공급망을 안정시키는 방안 그리고 지금 우리 대부분의 수입 물가는 환율이거든요. 예. 환율이 여전히 1,400원대 오르고 있으면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환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또 인건비 부담이 또 계속해서 전이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또 유통구조를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건지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좀 더 이제 개선 방안을 찾아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경제 읽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